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20년 차가 된 40대 중반 조은진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결혼 20년 차라는 걸 써놓고 보니 20년이라는 숫자가 그 세월이 이렇게 갑갑하게 다가올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제 남편은 말도 못하는 구두쇠의 자린고비 쫌생이랍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허세없고 소탈해 보여서 좋았는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제 남편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저기 헛돈 펑펑 쓰는 것보단 낫지 않냐고요? 제가 그런 남자랑 살아보지 못해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희 남편 같은 지독한 쫌생이랑 살아보신 게 아니라면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까지 그러는 것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다고 치겠어요. 그런데 애들한테까지 그러니까 그건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굴비 한번 쳐다보고라는 동화가 있어요. 표지 그림부터 딱 봐도 자린고비를 그려놓은 책이랍니다. 동화라고는 해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았어요. 맛을 알아야 맛을 내지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책인데요. 다양한 경험이 진정한 결실의 밑거름이 된다는 이야기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저희 애들 생각이 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쫌생이 구두쇠의 아빠를 만나서 남들 다 하는 것들도 못하고 사는 게 많았거든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저의 왼수 같은 쫌생이 남편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남편을 쫌생이 남편놈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을 거예요. 너무 지독하게 당하고 살아서 남편을 곱게 표현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미리 양해 말씀드려요. 쫌생이 남편놈은 사립중학교 도덕선생인데 누가 도덕선생 아니랄까봐 쫌생이인 것도 모자라 진짜 말도 못하게 고지식하고 깝깝한 인간이랍니다. 거기에 쫌생이 성향까지 더해지니 자린고비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돈에 벌벌 떨고 악착같이 아끼는 사람인데 지만 그러고 사는 거라면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남편 때문에 온 식구가 남편 눈치 보면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남편과는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살고 있는데 애들 둘 다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한창 예민할 나이의 애들인데 남편은 지가 중학교 선생이라 그런 애들 자주 보면서도 애들한테도 참 야박하게 굴었어요. 집에 진짜 오래된 데스크탑이 하나 있는데 애가 둘이고 둘 다 중학생이 되고 보니 저놈의 컴퓨터 좀 바꿔줬으면 싶더라고요. 아유, 이제 애들 둘 다 중학생인데 저놈의 컴퓨터 이제 바꿔줄 때도 되지 않았어? 저게 대체 몇 년 된 모델이냐고. 뭘 그렇게 오래됐나? 그래도 고장난 것도 아니고 잘만 되는데 멀쩡한 걸 왜 바꿔? 저게 멀쩡하게 되는 거야? 당신은 저 컴퓨터 안 쓰니까 모르지. 웬만큼 성질 급한 사람은 저 컴퓨터 쓰지도 못해. 숨 넘어갈 거다 아마. 에이, 그러지 말고 바꿔줍시다. 응? 우리 아들 이번에 성적도 잘 받았는데 축하 선물이라고 하면 좋잖아.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애 버릇 그렇게 들여서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해. 컴퓨터가 한두 푼이야.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성적 좀 잘 나왔다고 뭘 사줘. 이 여자가 애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아유, 정말 이럴 거야? 애들 한창 예민할 나이에 자매도 아니고 남매가 컴퓨터 한 대 같이 쓰기 불편할 거 아니야. 이참에 노트북도 하나 사서 둘이 싸우는 일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 여자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당신 미쳤어? 컴퓨터 바꾸자고 시작하더니 노트북은 또 무슨 노트북이야? 간땡이가 아주 제대로 부었네.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애들도 간땡이만 커지는 거야. 지난달 전기료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온 거야? 어? 또 그렇게 난리를 치며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질 기세를 보이길래 두 말 안 하고 입 닫았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러고 얼마 후 남편 학교에서 단체로 컴퓨터를 바꾼다면서 기존에 있던 걸 일괄 처분한다는데 그걸 싸게 사왔다고 거의 거저나 다름없다면서 싱글벙글한 거예요. 컴퓨터 꼴을 거저주는 게 정상인 수준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던 고물 컴퓨터랑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걸 가져와서는 됐지 않냐? 그러니 이제 컴퓨터 소리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모은 돈으로 중고 노트북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걸 보니 마음이 어찌나 안 됐던지
그 어린애가 많지도 않은 용돈을 저렇게나 모으려면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참았을까 싶기도 하고 지 아빠 자린고비를 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냥 기특하다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가지고 애를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어린 놈이 벌써부터 그런데 기웃거리면서 물건 사는데 맛이나 들인다며 혼쭐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놈의 노트북 다시 팔고 돈 받아오라 소리는 안 하던데 볼 때마다 한 소리씩 해대는 통에 아들이 지가 아끼고 아낀 돈으로 산 지 노트북 할 때마다 지 아빠 눈치를 어찌나 보는지 그럴 것 없다고 해도 애들도 이미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쫌생이 남편놈과 같이 산 게 벌써 20년이라니 돌이켜 생각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친정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귀촌을 하셨어요. 귀촌과 귀농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니 본격적으로 농사지을 작정으로 내려가신 건 아니고 내려간 김에 작게 소일 삼아 농사도 지을 작정을 하셨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엄마가 전처럼 계속 가까이 계셨으면 했어요. 자주는 아니어도 엄마가 가까이 있어야 한 번씩 얼굴도 보고 그럴 텐데 싶었죠. 통화하는 거랑 얼굴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게다가 엄마가 내려가신 동네가 시모 고향 동네였어요. 시모가 하도 자기 고향 마을 살기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소리에 솔깃해진 엄마가 귀촌을 생각하며 시모 고향 동네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신 거죠. 알아보니 마침 엄마가 살기 적당한 집도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괜찮아 보인다고 하시며 그리 옮겨가신 거거든요. 처음엔 엄마가 하필 시모의 고향 마을로 귀촌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싶은 마음에 걱정도 좀 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 다행이다 싶고 잘 됐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농사지을 땅 알아보다가 땅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엄마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생병이 나서 알아놓은 걸 언니가 엄마 집에 갔다가 보고서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제야 땅 사기 당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알게 된 거죠. 우리 엄마 얼마나 억울했으면 병이 다 났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게 화병 아닌가요? 약도 없다는 게 화병인데 이러다 엄마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식들이 돈 좀 모아 엄마 드리기로 한 거예요. 저희 친정에는 딸만 3명인데 제가 중간이거든요. 각자 2천만 원씩 내놓자고 했고 언니랑 동생은 둘 다 형부랑 제부가 2천만 원씩 척척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제 쫌생이 남편 새끼가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욕 좀 해야겠으니까 들어주세요. 아이 뭐 2천만 원? 그걸 왜 내가 내? 아니 애당초 그렇게 큰 돈이 있지도 않다고. 평생 가야 돈 한 푼 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럼 그 돈 다 어쨌다는 거야? 모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 놀고 먹으려고 그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 다 죽게 생겼다고 했잖아. 당신 자매들도 참 유별나다 유별나. 그 장모님 좀 그러시다 마실 텐데 그걸 무슨 돈을 그것도 2천만 원씩이나 걷어서 드린다는 거야. 뭐 그렇게 넉넉한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면서 다들 왜 그렇게 간이 커? 200도 아니고 2천을? 요즘 200이 돈이니 형부도 그렇고 제부까지 군말 없이 다 내놨는데 당신만 이런단 말이야. 너네 형부랑 제부 얘기는 왜 해?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나는 그 돈 못 내놓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 죽을 때 싸들고 가려고 그래? 당신이 언제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선물을 제대로 된 걸 한 번 한 적이 있어? 아니면 무난 전화를 한 번을 하니? 이럴 때 효도한다 생각하면 안 되니? 글쎄 그렇게 돈 만들어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라고.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생활비 꽁쳐서 모아둔 거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각자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생활비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가계부 검사도 맨날 하고 내가 버는 건 다 적금 들어가는데 내가 꽁쳐줄 돈이 어디 있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남편한테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솔직히 언니나 동생한테도 그렇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남편 놈 쫌생이인 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아무리 친자매간이라고 해도 어쩌면 그래서 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 하는 꼴이 정말 너무 치사하고 안 이꾸어서 됐다. 싫으면 말하라. 그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그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고 스스로 꼴값이다 싶기도 했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 내친 김에 울고불고 난리쳤죠. 그럼 어쩌잔 말이야. 아니 엄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자식이 돼서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언니랑 동생은 말 나오기가 무섭게 다 바로 보내놓는데 나만 못 보낸다고 해? 뭐라 그러고 못 내놓는다고 할까? 남편 놈이 쫌생이라 그 돈 못 준다고 할까? 아이고 진짜 내 팔자야. 제가 그렇게 난리를 쳐서 겨우 받아낸 게 뭔지 아세요? 아유, 정말 진짜 징하다 징해. 그래, 내가 1,000만 원 보태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네가 나한테 빌린 걸로 해서 다 다리 갚어. 그럼 되냐? 기껏 선심 쓴다는 게 1,0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저더러 갚으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돈 보태준 걸로 어찌나 생색을 내고 무슨 말만 하면 그놈의 1,000만 원, 2,000만 원 소리로 사람을 얼마나 볶아대는지 정말 안이 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더매치 그런 소리 하는 거 자주 들었는데 도대체 언제 쓰던 말이냐고 너무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제 입에서 그 말이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자식들이 6,000만 원을 만들어 드렸는데 엄마는 당연히 안 받는다고 손사래를 치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안 받으시겠다는 걸 저희 자매가 그 돈으로 다시 땅 임대해서 농사 지으시라고 엄마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우리도 엄마 걱정 안 하고 잘 지낼 수 있지 하면서 겨우겨우 받으시게 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엄마는 그 동네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작은 땅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던 농사 지으며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농사 지어서 뭘 수확할 때마다 바리바리 보내주시는데 제가 남편한테 일부러 엄마가 농사 지은 거 보내주신 걸로 만든 거라고 해도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고 대꾸도 안 하는 거 있죠? 쫌생이 같은 새끼. 엄마 사건이 그렇게 겨우 해결되고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모한테 일이 생긴 거예요. 제 나이쯤 되고 보니 어느 집이든 큰일 없이 집안 조용한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연세 드시니 자꾸만 무슨 일이 그렇게 생기는지 집안 조용할 날이 없거든요. 시모가 원래도 관절 쪽이 다 안 좋으셔서 영양제도 드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엔 고관절이 아예 부러지시면서 거동 자체가 힘들게 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저희 시모도 한사연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막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쯤에 시모가 주식으로 1억이나 날려먹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냔 말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뒤로 지금까지 쭉 찍소리 한번 못하고 죄인처럼 사시던 분이랍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자식들한테 뭐 하나 대놓고 바라거나 요구한 적이 없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몸이 그렇게 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도 자식들한테 손 벌릴 엄두가 안 나서 병원비 내달라는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시부가 남긴 재산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걸로 자기 죽을 때까지 병원비 내고 알아서 살 테니 걱정 말라고만 하시는 거죠. 시댁은 남편이 장남이고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하나씩 있는데 자식들도 다 형편이 빠나니 시모 형편이 빠듯한 걸 알아도 누구 하나 돕겠다고 나서는 자식도 없고 다들 별말 없이 알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열받는 게 시모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니 남편이 저더러 그놈의 돈 1,000만 원 얘기를 또 꺼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갚는 대신 엄마 좀 보살펴. 일주일에 한 번은 요양병원으로 가서 엄마 몸 상태도 챙기고 그 말벗도 좀 해드리고 말이야. 거기에 음식 같은 건 갖다 놓을 수 있나? 그런 것도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드실 만한 것도 해갖고 그런 거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기가 막혀서 지금 나더러 그 돈 빌린 거 몸으로 때우면서 갚으란 소리야? 꼭 말을 그딴 식으로 해야 해. 당신이 그딴 식으로 말 안 하면 내가 생전 가야 될 어머니 계신 병원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갈 생각이었으면 더 잘 된 거 아니야? 그냥도 갈 생각이었는데 그걸로 빚도 까준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뭐가 문제인데. 그놈의 돈 그게 뭐라고 사사건건 그 돈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 치사하게 만드냐 말이야. 왜 그래? 쉽게 해준 거 아니니까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라는 건데 왜 이 난리야? 아 며칠 잔소리 안 했더니 심심해?
귀가 근질근질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아우, 됐어. 그만해.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매일 가라는 것도 아니고 맏며느리가 되어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짜증나는 건 저는 친정 가는 것도 남편 새끼 눈치 보느라 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친정 못 간 지 한참 된 상황이었는데 시모가 아프시게 되면서 더 못 내려가게 됐고 그렇게 거의 5년을 친정에 못 갔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몇 년씩이나 친정에 못 갔냐? 말도 안 된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상황이 그랬어요. 그리고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코시국 때 정말 말도 못하게 바빴고 병원 직원들도 외부 활동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엄청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 5년이나 친정에 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줄 턱이 없는 남편 놈은 그놈의 1,000만 원을 빌미로 제게 시모 병간호를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이게 무슨 빚 주고 받는 빚쟁이들도 아니고 기분이 참 별로인 거예요. 그딴 소리 안 했어도 어련히 제가 알아서 시모 보살피고 했을 텐데 사람 기분만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시모 병간호까지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드디어 5년 만에 명절을 맞아 엄마를 뵈러 엄마가 사는 시골 동네에 갈 수 있게 됐답니다. 무려 5년 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절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가는 거 엄마 기분 좋으시게 엄마가 좋아하는 망고랑 소고기도 좀 샀어요. 돈 좀 썼죠. 그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 땐 그러면서 잘 샀는데 사고 보니 쫌생이 남편놈한테는 그 말이 당당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안 봐도 빤한 거고 거기 맞서서 제가 제 할 말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쫌생이 새끼도 머리 굴렸겠죠. 제가 명절에 엄마 집 가면서 빈손으로 갈 리는 없고 분명히 뭐라도 샀을 거라고 생각하고 트렁크까지 열어보는 거예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트렁크에 있는 망고를 보더니 저더러 과일만 샀냐고 하길래 대충 그렇다 하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소고기 산 걸 딱 걸리고 만 거예요. 저도 남편한테 엄마 드릴 소고기 샀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든 남편 눈에 안 띄게 숨겨보려고 하다가 마음만 급해져서 소고기 주변으로 아이스팩을 넉넉하게 못 넣었더니 그게 트렁크 안에서 상했는지 역한 냄새가 차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 뒤적거리다가 기어이 그 소고기를 찾아내고서는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이럴 줄 알았지. 과일만 샀다며 왜 거짓말을 하냐. 네가 생각해도 이건 심했다 싶었지. 그러니 쥐도 찔려서 거짓말을 했을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래서 말 못한 줄 알아? 내가 소고기 샀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안 들어도 아니까. 5년 만에 엄마 집 가면서 가는 길부터 기분 망치기 싫어서 그랬다. 내가 오죽하면 이깟 소고기 좀 샀다는 말을 못했겠니. 이깟 소고기? 야, 넌 정말 간 큰 것도 문제고 씀씀이 해픈 것도 큰 문제다 문제야. 세상에 이게 다 얼마치야. 이 아까운 걸 트렁크에서 썩게 하고 자빠졌잖아. 소고기를 썩혀서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아유 소리 좀 그만 질러. 휴게소에서 왜 이래? 가뜩이나 명절에 고향 가는 휴게소 이 복잡한 데서 꼭 이래야만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애들도 있는데 적당히 하고 일단 차에 타라고. 부끄러운 건 아니야. 이게 부끄러워? 야, 사람들한테 이런 꼴 보이는 게 부끄러워. 그 전에 네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어휴, 내가 일단은 차에 타는데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애들 보기도 그렇고 누구 아는 사람도 있을까 봐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이 차를 타서도 계속 소고기 가지고 지랄하길래 저도 너무 성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할 말 했죠. 그래, 내가 엄마 갖다 드리려고 소고기 좀 샀다. 그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일이야? 애초에 당신이 이딴 걸로 눈치 보게만 안 했어도 당신이 아까워 죽는 그 소고기 상해서 버리게 하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착착 좀 해. 적반하장. 이럴 때 당신 같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적반하장이야. 지금 뭘 잘했다고 이래. 학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부터 늘어놓는 애들이 꼭 있지.
지금 나를 무슨 취급하는 거야? 5년 만에 처가가면서 장모님 댁에 뭐 사갈지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소고기 좀 샀다고 이렇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을 일이야? 그 돈 2천만 원 해준 걸로 언제까지 생색낼 건데. 2천만 원 다 해준 것도 아니고 1천만 원은 내가 갚던 중에 어머니 돌보라고 해서 내가 몸으로 떼우고 있는 거 잊었어? 여기서 그 돈 2천만 원이랑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오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몰라? 그러게 왜 처음부터 스스로 떳떳하지도 않은 짓을 해놓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가 일을 이 꼴로 만드냐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떳떳하지 않을 것도 없는 일을 제대로 말도 못하게 사람을 이 꼴로 올가매냐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떳떳하지 못할 게 뭔데? 뭐냐고. 2천만 원 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가서 얼굴 뵙고 좋은 시간 보내다 오면 되는 거지. 소고기까지 사들고 가야 낯이 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지. 그런 문제가 아니냐? 소고기 안 사가면 장모님이 덜 반가워하시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낭비 아니야. 아니냐고. 저놈의 2천만 원 소리. 정말 내가 저 소리에 질려서 죽을 거다 아마. 당신은 그놈의 것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생색내다가 죽을 때도 그 돈 다 짊어지고 가. 내가 안 말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할 말 했더니 남편이란 놈은 어느 순간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나 보다 싶었죠. 근데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친정이 가까워지니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저더러 내리라는 거예요. 애들도 놀라서 아빠 왜 그러시냐고 말리는데도 이 미친놈이 기어이 저를 끌어내리면서 트렁크에 있던 썩은 소고기를 제 손에 들리더니 그 썩은 소고기 들고 처갓집까지 걸어오면서 제 잘못을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금방 차 타고 쌩가 버리는데 애들 앞에서 진짜 그 꼴까지 당해야 할 일인가요? 처음 그 꼴을 당하고서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한동안 그 썩은 소고기 비닐봉지를 들고 멍하니 그냥 서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건가?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서럽기도 하고 남편이란 인간에게 제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한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학교 선생이라고 해도 요즘은 애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식들 앞에서 그런 모욕까지 당하고 나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일단 엄마 집으로 가려고 했죠. 명절 연휴라 택시도 잘 안 보이고 휴대폰 어플로 겨우 불러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남편이랑 애들이 아직 안 왔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잡느라고 시간을 꽤 보냈거든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에 걱정이 돼서 큰애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남편이란 새끼가 갓길에 저를 그렇게 내려놓고 그 길로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 놈 태도에 빡이 칠 대로 쳤고 부끄러운 거고 나발이고 그런 얘기하면 엄마가 속상해하시고 걱정하실 거 다 알지만 그냥 사실대로 있는 대로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니 좀처럼 남편한테 험한 소리 안 하시던 엄마도 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서방 그놈의 자식 평생 구두쇠로 내 딸 옥죄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 돈 알뜰하게 모으겠지 싶어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네. 어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못된 놈 같은 이라고. 내 딸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하는 놈 나도 이제 더 안 봐줄란다. 너희 시어머니 병원비 보내는 거 이참에 딱 끊어버려야겠어. 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병원비? 엄마가 무슨 어머니 병원비를 끊겠다고 하는 거야? 그걸 엄마가 내주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왜?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말해봐. 알고 보니 엄마가 그동안 저희에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엄마가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됐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 아무한테도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내가 지금 농사 짓는다고 빌려 쓰고 있는 땅 말이다. 그 땅이 사실은 너희 시어머니 땅이야. 뭐? 아니 잠시만. 그럼 우리 어머님이 엄마한테 그렇게 자기 고향 마을이 좋다고 하셨던 것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자기 땅에다 엄마 뭐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셨던 거야? 아이 그거야 알 수는 없지 뭐.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았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거라면 정말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그 땅 나도 알아. 진짜 쓸모없는 땅이라서 빌려 쓰겠다는 사람 하나 없이 계속 놀고 있던 땅이거든. 엄마도 알고 있었어?
어머님한테 속은 거 아니야? 아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그 땅이 좋은 땅 아닌 건 알고 있었지.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한참 동안 거의 버려진 채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땅이잖아. 그래, 맞아. 근데 엄만 그걸 다 알고서도 그 땅을 빌려서 거기다 농사를 짓고 있었단 거야? 세상에. 난 엄마가 빌렸던 땅이 그 땅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내가 그때 땅 사기 당하고 죽다 살았을 때 니들이 나한테 다른 땅 빌려 쓰라고 만들어준 돈으로 농사 지을 땅 알아보고 있었지. 근데 그때 너랑 통화하면서 너희 시어머니가 다쳐서 요양병원 들어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됐잖아. 맞아. 딱 그 즈음이었다. 맞아. 그랬지. 그때 엄마 일 한 곱이 넘기니까 어머니가 다치시고 내가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던 거 생각나. 그래. 그러면서 네 얘기를 들으니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 안 싸더니 몸이 그 지경이 돼서도 자식들한테 병원비 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다고 자식들 가운데 누구 하나 지가 먼저 나서서 병원비 내겠다고 하는 놈도 없다는 걸 들으니까 아휴, 안 싸돈 처지가 딱하더라고. 그래, 나도 그땐 마음이 좀 그러긴 했어. 자식들 형편이 다 안 되는 걸 어쩌게나 싶으면서도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엄마한테 얘기하면서도 그렇다고 했을 거야. 그치?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그 큰 돈 모아서 만들어주고 그랬으니 복 받은 노인네다 싶은 거야. 박서방 그놈의 자식도 그 구두쇠가 2천만 원씩이나 돈을 내놓은 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안 싸던 땅을 임대해서 쓰겠다고 내가 먼저 나섰지 뭐. 뭐? 엄마도 참 그 돈 2천만 원 해준 걸로 내가 얼마나 들볶이고 있는데 고맙긴 뭐가 고마워. 2천만 원 해주고 5천만 원어치 잔소리하는 놈이야 그 인간이. 그 쫌생이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어? 그 구린 놈이 그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으면서 속 좀 쓰렸겠구나 싶긴 했어도 아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사돈 돕겠다 소리도 안 했을 거야.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근데 어머님 병원비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 땅 빌려 쓰고 드리는 돈이 딱 병원비 정도가 된다 이 소리야? 그쯤 될 거야. 애당초 병원비 보태줄 생각으로 그 땅 쓰겠다고 했던 거라 병원비 정도로 맞춰서 계약을 했거든. 그랬는데 그놈의 자식 버릇도 고칠 겸 안사돈한테 그 땅 이제 안 쓸 거라고 해야겠다. 엄마가 그 버려진 땅 쓰면서 임대료로 드리는 걸 어머님이 병원비로 쓰고 계시는 거니 엄마가 어머님 병원비 대고 있는 게 틀린 말이 아니네. 세상에, 근데 얘기를 여태 숨기고 있었어? 나한테는 말을 하지 그랬어. 괜히 이 말 저 말 만들 것도 없고 그냥 안사돈이랑 나랑 둘이서만 알고 있고 자식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자고 했던 거야. 그것도 엄마가 그러자고 했다고? 아휴, 우리 엄마 멋있긴 한데 아니 뭘 그렇게나 많이 봐줘. 나이 가진 죄인이다 이거야. 엄마가 훨씬 생색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아이고, 그런 생색내서 뭐 하려고. 대신 내가 안사돈한테 그 말은 했다.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시지 말라고.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딸 알아서 잘하는 착한 애 아니냐. 만약에 그랬다가는 이 땅 이거 나 안 쓸란다 하고 병원비도 확 끊어버릴 거라고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내가 한 말이 있으니 안 싸돈도 너한테 함부로 못했을 거야.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 엄마 얘기를 다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손해보지 않는 현명한 방법으로 시모와 협상을 한 거고, 그러면서 시모를 도우면서 엄마 마음도 편해지시고 그러셨던 것 같다고 말이에요. 거기까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아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시모병원비 끊을 거라고 한다 했더니 놀란 남편 새끼가 애들만 집에 내려주고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내려온 거예요.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도착했더라고요. 와서는 대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던데 엄마랑 제가 그 문을 왜 열어주겠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이 새벽에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대문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헛짓거리하지 말고 돌아가. 애들만 두고 온 거야? 기가 막혀서. 애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괜찮지 뭐. 그보다 여보, 그러지 말고 문 좀 열어봐. 아니면 당신이 잠깐 나와볼래? 얘기 좀 하자. 장모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그 너머로 얘기를 하는데
시골집이라 담장이 높지 않으니 사실 남편 새끼 표정까지 가로등 아래 어렴풋이 다 보이더라고요. 다 죽게 생긴 그 표정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가로등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아쉬웠죠. 엄마도 남편 놈이 아무리 죽을 상을 하고 있어도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날 박는 데를 자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 땅 안 쓰고 계약도 끊을 거라고 할 걸세. 내가 그 땅 안 쓰면 그 땅 쓰겠다고 나설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건 자네도 잘 알지? 그러니 이제부터 자네 어머니 병원비는 자네가 100% 감당해야 할 거야. 장모님, 그 전에 저랑 말씀을 먼저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게인가? 할 말도 없고 내 얼굴 보기도 싫으니 바로 아까지 와서 애만 더 얼른 길가에 내려놓고 쌩하니 올라간 거 아니었어? 제가 생각이 짧아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애들 엄마랑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 오해도 풀고 장모님께 사과도 드리려고 이렇게 바로 내려왔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머님 병원비 끊는다고 하니까 그 소리에 사색이 돼서 쫓아온 주제. 헛소리 작작해. 이 쫌생이 구두쇠야. 아무리 구두쇠여도 명색이 학교 선생, 그것도 도덕 선생이라는 게 그래도 지 엄마 병원비까지 모른 척하는 패륜아는 아니겠지. 내가 자네 어머니 돕자는 마음으로 굳이 자네 어머니 그 땅을 일부러 계약해서 쓰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해? 그게 잘못했습니다. 아이 장모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제 생각만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 얘기 듣고 있지? 듣고 있긴 한데 뭐 들을 얘기가 없네. 잘한 게 없으니 할 말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럼 다야? 아니 뭘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대문부터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어떻게 말해? 왜 못하니? 이 새벽에 듣는 사람 누가 있다고? 너는 도로변에 썩은 고기 든 비닐봉지랑 나 떨어뜨리고 잘만 가더니 이 밤에 대문 앞에 서서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건 쪽팔리냐? 진짜 어이가 없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래버렸지 뭐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소고기 얘기는 그만하자. 장모님도 계시는데. 뭐 우리 엄마도 다 알아. 내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못 들을 얘기 같은 건 없어. 우리 엄마 속상할까 봐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네 욕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건 아니지. 다시는 안 참을 거야.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어. 그 돈 2천만 원 해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애를 쥐잡듯이 잡고 그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럴 거면 애초에 그깟 돈 해주지도 말지 그랬어. 그 돈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평생 자네 어머니 병원비 내면 되겠네. 아닙니다. 그 돈은 제가 장모님 걱정되는 마음으로 낸 건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생색 낸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소고기, 그것도 소고기를 샀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해서 아까운 걸 썩히냐고. 아닙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깟 소고기를 좀 샀다는 말도 못하게 애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애를 그렇게 차다니는 길가에 내려놓고 그놈의 썩은 소고기까지 들려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자넨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나? 애들한테도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랬다가는 자네 징계받을 걸세. 엄마 말이 맞지. 징계가 문제야? 인터넷에 썩은 소고기 도덕 선생으로 인터넷에 떠서 평생 놀림감 될 거야. 아유, 그걸 생각을 못했네. 아까 사진이라도 좀 찍어둘 걸. 어디라도 확 그냥 올려서 뿌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나도 그러고 바로 후회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더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그냥 서울로 갔던 거야. 아침에 금방 다시 오려고 했어. 정말입니다. 장모님, 제가 갈비 사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됐다. 그깟 갈비 내 돈으로 실컷 사 먹고 말지. 지 사람 귀한 줄도 모르는 놈이 무슨 선생을, 그것도 도덕 선생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내 딸이 이 꼴 당하고 사는 것도 모르고 안 사돈 사정까지 챙긴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엄마가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시시콜콜 말하진 않았지만 엄마도 눈치가 있는데
제가 쫌생이 남편놈 때문에 골치 꽤나 썩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멋있게 남편놈을 혼내줄 줄 몰랐지 뭐예요. 아주 여유 있는 말투로 그렇지만 할 말 다 하면서 남편놈 찍소리도 못하게 호통을 쳐주신 덕분에 저는 그냥 그런 엄마 옆에서 추임새나 간간히 넣으면서 남편 새끼 실컷 약 올렸죠. 그렇게 당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엄마 모시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엄마, 낮은 덥더니 그래도 새벽 공기 제법 쌀쌀하네.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얼른 들어가요. 더 상대할 것도 없어. 들어봐야 짜증나는 얘기뿐인데. 그렇게 저랑 엄마는 방으로 들어왔고 남편 놈은 그 새벽에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서울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대문 밖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가 큰 오해를 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어쩌고 그 똑같은 소리 주문처럼 외면서 싹싹 빌기 시작하던데 해 뜰 때까지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 엄마는 상관 안 하죠. 남편 새끼는 정말 아침까지도 그러고 있다가 언니랑 형부가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도착할 때 그 꼴을 제대로 구경시키게 된 거예요. 밤에 저랑 통화를 했으니 이미 언니도 얘기를 다 들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언니랑 형부가 남편을 보며 그러게 그렇게 쫌생이 짓을 하더니 결국은 이 꼴까지 보게 하네 하면서 혀를 차며 한마디씩 했고 남편 놈은 조카들 보기 민망했는지 차에 타더니 그냥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모한테 전화를 한 것인지 아침에 시모가 전화를 하셔서는 엄마랑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자기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켜서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던데 솔직히 그런 시모도 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 새끼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도 시모한테 빌린 그 땅 안 쓰겠다고 하셨고 시모는 병원비로 들어오는 돈이 끊어지니 별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동생 시누이는 형편이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남편 혼자 병원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마음 같아서는 남편 면상도 보기 싫고 더 이상 그 인간이랑 살기 싫으니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애들 다 클 때까지는 아빠로 두기로 하고 지금도 같이 살고는 있어요. 대신 남편은 저한테 납작 엎드려서 발발기고 있죠. 저도 똑같이 출근해서 일하는 맞벌이였지만 집안일 한 번 해준 적 없던 인간이 집안일도 다 지가 하겠다고 하질 않나.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갖다 주더니 지가 다 알아서 지출하겠다고 하고 제가 물 한 잔 마시려고만 해도 달려와서 물까지 따라주면서 꼴값을 떨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는 것도 가증스럽고 재수 없긴 한데 눈 질끈 감고 좀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수족처럼 구는 그 인간 실컷 부려먹다가 애들 다 크고 나면 미련 없이 이혼할 거예요. 시모는 아직 요양병원에 계시고 앞으로도 한참을 더 계셔야 한다고 해요. 원래 관절 재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시모 혼자 생활하실 수 있으시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병원비는 당연히 남편이 내고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자린고비 짓하면서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내놓고 지 월급 다 어쨌겠어요? 열심히도 모았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 건 확실해요. 선생 월급 박봉이라고 해도 남편 새끼 평소에 하는 걸 보면 그 돈 모아 재벌된다는 소리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지속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호병원비는 밀리는 일 없이 꼬박꼬박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싶겠죠. 앞으로 한참을 더 그렇게 계셔야 하니까 더 할 거예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그 땅 다시 빌렸으면서 심호병원비 내주면 그게 얼마냐 하면서 속으로 아직도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게 빤히 보이는 거죠. 그 계산을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든 저랑 저희 엄마 맘 돌리려고 저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저나 엄마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며칠 전에는 지 혼자 망고랑 소고기 사들고 엄마한테 갔다는데 엄마가 보기에도 왜 그러는지 너무 뻔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쌩 그러는 게 하나도 고맙지도 않고 기특하지도 않고 가소롭고 속이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남편 놈 바로 내쫓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놈이 지 혼자서라도 그렇게 찾아온 걸 보고 처음에는 이놈이 정신 좀 차렸다 싶은 생각을 해줄 뻔도 했지 뭐야. 엄마, 그럴 리가 있겠어? 집에서도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사람 떠보려고 하질 않나. 그러면서 또 징그럽게 잘하려고 한다니까. 아휴, 더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은데 고생 좀 해보라고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그래, 맞아. 속이 너무 들여다보이니 나도 그 꼴 보기 싫더라고. 게다가 그놈의 소고기를 보니까 명절에 네가 갓길에서부터 그놈의 썩은 소고기 들고 오던 게 생각나서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또 뭐라고 막 퍼부어줬어? 아, 그걸 내가 봤어야 했는데 안타깝게 됐지만 뭐라고 했는지 얘기 좀 해줘봐요. 얘도 참, 아이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있는 대로 말했지. 에이, 못된 놈아. 나는 그날 이후로 소고기 냄새도 안 맡는다 이놈아. 네가 사온 건 냄새가 더 역하구나 하면서 다 들고 썩 꺼지라고 했어.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네. 앞으로도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봐주지 마. 그놈은 앞으로 한참 더 당해도 싸. 내가 이혼하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게 어딘데. 다른 건 안 참을 거야. 이제 정말로 안 참아. 그래, 너희 부부 일이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애들은 어때? 괜찮니? 괜히 애들한테 상처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애들? 엄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이 더 난리야. 애들도 그 나이에 요즘 애들이 얼마나 성숙해요? 속이 빤하지. 그동안 내가 지 아빠한테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지도 애들이 다 알고, 그리고 나만 당했나? 애들도 그동안 말도 못하게 고생 많았잖아. 그러니까 지 아빠한테 감정이 좋을 리가 있어? 그래도 너무 네 위주로 네 편한 대로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 데리고 따로 얘기도 많이 하고 잘 살펴보란 말이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요. 아이,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지들이 나한테 와서 먼저 그러더라니까. 이참에 엄마가 아빠 버릇 좀 제대로 고쳐주래.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응원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것 봐라. 버릇 제대로 고치라는 게 무슨 말이겠니? 잘 고쳐서 잘 살라는 말 아니겠어? 그래도 애들한테는 아빠니깐 이혼할 거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애들 앞에서는 조심하라는 거야, 엄마 말은. 알았어요. 안 그래도 사실 애들한테는 니들 다 크고 나면 이혼할 거다. 그 소리를 차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엄마가 아빠 버릇 좀 고쳐놓을 작정이니까 너희들도 협조 좀 하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 잘했다. 잘한 거야. 이혼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네 마음 편하게 살아.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럴 거야.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나 맘 약해져서 어머님 그 쓸모없는 땅 빌려 써주겠다는 생각 같은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유, 그 땅은 정말 아니지. 그렇게 친정엄마도 마음 단단히 먹고 남편 놈 버릇 고쳐주기에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엔 애들이라도 구슬려서 저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할 작정이었는지 애들한테 뭘 자꾸 사주겠다고 하면서 환심 사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거기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보기 좋게 까이고 집에서 거의 왕따나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당하고 산 걸 생각하면 지금 잠깐 남편 놈이 잘하는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게다가 그것도 다 지 이익 계산해서 그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제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남편이 변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고 늙어서 저 인간 병수발까지 하게 되면 전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 꼴 보기 전에 이혼할 거예요. 대신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당하고 산 거 복수하고 되돌려받는 심정으로 실컷 부려먹을래요. 한 달에 한 번은 남편 데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혼자 하기 힘든 일 같은 것도 다 시켜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아시니까 머슴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잘 써먹어주고 계신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그 정도 하면 받아줘도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저는요. 남편이 정말 개과천선 마음 고쳐먹고 저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쫌생이 구두쇠에다가 인간관계도 너무 계산적이어서 그런 부분도 정말 정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나 학교 동료 선생들 이야기하는 걸 봐도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죄다 득실 따져서 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그것도 딱 지가 도움받을 만큼만으로 정해놓고 관계 유지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나 저희 엄마를 두고도 개상이 두드리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인간이 개상이 두드려서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오히려 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죠. 지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거기 맞춰서 그 수준 딱 맞춰서 딱 그만큼으로만 대해줄 생각입니다. 분수도 모르고 낭비하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너무 인색하게 구는 것도 정말 큰 문제거든요. 2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요. 이제는 저랑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도 잘 살피면서 살고 싶어요. 마음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큰돈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